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사결정적 사고에 이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전략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사고에는 문단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전략적 사고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문단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전략적 사고의 사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략적 사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사고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에서 한번 읽어보면 말하는 이나 글 쓰는 이는 계획하기 단계에서나 전이죠. 글쓰기 전 실제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중이죠. 그리고 점검을 통해 수정하게 될 때 후. 그러니까 표현하기 단계의 전중 후에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를 전략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전략적 사고가 뭔지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 학생이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혹은 글을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요. 이 결과를 어떻게 제시해야 사람들한테,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혹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나의 그 의사를, 나의 주제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죠. 요거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요 두 가지 모습들이 전략적 사고의 사고 활동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말하는 이나 글 쓰는 이가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내 말이, 내 글이 상대방에게 내 의도하는 대로 잘 전달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략적 사고를 하는 거고요. 이 전략적 사고의 모습들, 이 전략적 사고의 활동들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그림이 어떤 사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를 하는 어떤 전략들인가를 두 번째 문단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보면 견주기나 풀이하기, 아우르기, 밝히기 이런 것들이 자주 사용되는 전략적 사고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서 견주기, 풀이하기, 그리고 아우르기, 밝히기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견주기, 풀이하기, 아우르기, 밝히기의 개념과 그리고 여기 사례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전략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전략들인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말이 견주다, 풀이하다, 아우르다, 밝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바꾸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주기의 개념. 견주기는 관련되는 대상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비교 또는 대조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사고 과정이다. 에 보면 비교, 대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견주기는 이런 겁니다. 견주기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쉬운 사례가 엄친아 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건데요. 한번 선생님이 엄친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친아는 뭘 줄임말입니까?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이죠. 자,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이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엄마가 항상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집에 혹은 내 친구네 아들은 이렇다던데 걔는 그렇다던데 라면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 엄마가 지금 말하는 이죠. 이 말하는 이 엄마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엄마 친구네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 아들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신의 아들, 딸을 자극해서 좀 더 잘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전략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엄마는 이 전략을 구사하면서 아들, 딸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다른 집의 아들과의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비교, 견주기를 선택한 거죠. 이처럼 견주기의 사례는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목적하는 게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 딸을 자극해가지고 너도 잘해라 라는 목적을 위해서 비교를 사용한 것처럼 여기 보면 전통적인 서사양식인 소설에서 나타나는 앞에 거 다 생략해도 됩니다. 서술자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서술자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술자란 무엇이고 서술자의 개념부터 서술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명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서술자랑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데 차이점도 있는 영화에서의 카메라의 특성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술자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특성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혹은 글 쓰는 사람이 견주기라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견주기 전략 이해됩니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하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이하기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 기능, 관계 등을 분명히 하거나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이해를 돕거나 주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 라고 하면서 가운데 정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의라고 하면 뭔지 알죠? A는 B다 라는 식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단어의 뜻풀이를 하는 건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요. 학생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다 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로 써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단어 풀이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모르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풀이하기 사례를 한번 보면요. 봉사활동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 어떤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 봉사활동에 관련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익 추구되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것을 봉사활동이 이익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취지의 주장.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뭘까요? 봉사활동이겠죠. 그래서 맨 앞부분에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자신과의 계약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봉사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풀이가 맨 앞에 나가고 그리고 그 풀이를 통해서 이 뒤에 것을 설명한다면 봉사활동이 자신의
자신이 계약한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된 것이다. 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익 추구되는 방향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도 독자가 혹은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겠죠. 세 번째 전략적 사고의 사고 활동은 아우르기입니다. 아우르기는요, 여러 대상이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개의 대상들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거나 낱낱이 글에 쓰면 너무 글이 조잡해집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가르거나 묶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비교 대조 그리고 풀이하기의 정의에서처럼 아우르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꾼다면 분류가 되겠죠. 자, 말을 할 때 분류를 왜 할까요? 그렇죠. 잘 알아듣기 쉽도록 분류하는 거겠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아이돌에 관심이 없는 어머니에게 엑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엑소의 멤버들을 모두 알려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에게. 그런데 어머니한테 엑소 멤버 총 몇 명이죠? 13명? 13명이라고 할까? 13명을 모두 얘는 누군데 얘는 뭘 하고 있어, 얘는 누군데 얘는 뭘 하고 있어, 이름을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돌아서면 어머니는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 엄마한테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방법은 뭘까요? 엄마 엑소에는 몇 명의 멤버들이 있는데 춤을 담당하는 학생이란다. 춤을 담당하는 멤버들은 누구야. 노래를 담당하는 멤버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묶어서 제시를 한다면,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아우러져서, 내용들이 아우러져서 이해하기 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르기의 사례를 보면 충동구매라는 형태를 비판하기 위해, 자, 목적이 있습니다. 충동구매를 비판하고 싶은데 충동구매의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전부 낱낱이 비판하기보다는 충동구매하는 사람들을 전단지 따라가기 형, 친구 따라 강남 가기 형, 텔레비전 따라하기 형처럼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는 겁니다. 분류해서 제시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혹은 읽는 사람들이 충동구매에는 이러이러한 형태가 있고 이런 점들은 이래서 좋지 않고, 친구 따라 강남 가기 형은 이래서 좋지 않고, 이런 식의 머릿속에 기준이 나눠져서 그 비판의 내용들이 좀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밝히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히기는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그거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들을 보니까 원인들이 특정한 조건 속에서 일어나게 됨을 밝혀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한 사고 활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밝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꾸면 원인이니까, 원인과 결과니까 인과가 우선 들어가고요. 이 인과,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 그래서 밝히기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바꾸면 인과 플러스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 플러스 분석,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지각대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오를 다지는 글을 쓰면서 지각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밝히기가 무엇인지 딱 한 문장으로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각하는 이유, 지각이라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의 이유를 알아보는 거, 분석해 보는 겁니다. 분석은 여러 다방면으로 해야 분석이겠죠. 그래서 그 지각하는 이유를 심야 방송을 듣고 움직이기가 싫어서라는 인위적 원인,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이 없고 창에 항상 커튼이 쳐 있다라는 환경적인 원인,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과정과 수단이 복잡하다라는 구조적 원인으로 나누어서 그 이유를 분석해보는, 이것이 밝히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전략적 사고 활동의 모습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고 활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고 하면 밑에 나오는 전략적 사고의 예에 있는 두 가지 아까 물결 표시해 놓은 얘네들이 어떤 사고 활동에 들어가는지도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게임, 카페, 블로그, 뉴스, 검색 각각의 개별적인 여러 대상들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보고요. 요 안에서의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 기준을 가지고 얘네들을 분류할 수 있겠어. 관계형으로 묶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떤 사고 활동일까요? 그렇죠. 아우르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게임형, 관계형, 정보형 묶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로만 본다면 우선 아우르기이고요. 그리고 게임형과 관계형, 정보형을 각각 지금 사실 비교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주기에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고는요. 성찰적 사고입니다. 성찰적 사고에는 지금 또 두 문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찰적 사고의 개념과 성찰적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성찰적 사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찰적 사고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찰적 사고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보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개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말을 하거나 글을 쓰고 난 뒤에 라고 했습니다. 뒤. 아까 의사결정적 사고는 말이나 글을 쓰기 전이었죠. 일반적으로 성찰적 사고는 일반적으로 주로 예외는 있습니다. 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사고입니다. 당연하죠. 성찰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는 없겠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난 뒤에 말을 한 것,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자신이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그 사고를 성찰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성찰적 사고의 대표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라고 볼 때는 청자를 고려하고 살폈는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서 활용하였는지, 혹은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자신의 발음이나 태도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글 쓰는 과정에서는 말하기의 과정, 글 쓰는 과정, 지금 대구되고 있죠. 글 쓰는 과정에서는 바로 앞 단계에 대해 점검하거나 글을 쓴 이후에 고쳐쓰기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찰적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의 내용은요. 성찰적 사고 과정에서 파란색 필요한 활동 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자, 앞에 페이지부터 읽어보면요. 이러한 성찰적 사고는 다음번 말하기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계기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바로잡을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냉정하고 예리하게 살펴야 한다. 성찰적 사고를 할 때는 자신이 청자나 독자의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찰적 사고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은 자신이 청자나 독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렇겠죠. 그리고 아울러 성찰적 사고의 과정에서는 윤리적 판단에 따른 사고 활동도 필요하다. 두 번째, 윤리적 판단이 성찰적 사고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이 되겠죠. 자신이 말이나 글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여지는 없는지, 특정한 내용을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일, 모두 윤리적 판단에 따른 사고 활동에 들어가는 행위겠죠. 그래서 성찰적 사고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번, 2번 이렇게 표시해 두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의사결정적 사고, 그리고 전략적 사고, 성찰적 사고 이 세 가지 사고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숙한 의사소통의 자세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성숙한 의사소통의 자세는 두 문단이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자세가 성숙한 의사소통의 자세냐면 첫 번째, 자신의 소통 행위를 점검하고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으로서 성숙한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통 행위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고와 표현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성찰해야 한다. 이거죠. 자, 성찰을 할 때는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밑줄 한번 그어보죠. 자신이 평소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요소들을 중심으로 만든 평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표란 무엇이냐면 지켜져야 할 것들을 항목으로 정리하고 그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표를 의미하는데요. 교과서 33쪽에 가면 연설에 대한 평가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평가표를 지켜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습관, 글을 쓰려고 하는 습관을 지니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식적으로 메꾸려고 하기 때문에 성숙한 의사소통의 자세가 되겠죠. 두 번째,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해두는 일. 그리고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 내 글 어때? 내가 한 말 어때?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 이 자신의 소통 행위를 점검하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 세 가지에 들어가는 일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성숙한 의사소통 자세를 기르기 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숙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이런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여러 사람이 보게 되는 공간에 글을 쓰면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신중하고 생각을 깊이 하여야 성숙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요 밑에는 내용은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찰적 사고 설명하면서 같이 그림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 보게 되어가지고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아까 성찰적 사고에 이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찰적 사고를 보면요. 이 그림에서 남학생이 하고 있는 사고가 성찰적 사고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다퉜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학생이 어쩌다가 라고 반문을 하니까 남학생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자신의 지난 말하기 행위를 점검하는 중입니다. 보세요. 자기가 어떤 농담을 했는데 그 애는 약 올린다고 생각했나 봐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하기 행위를 점검하고 있고요. 이때 사용되는 사고가 성찰적 사고겠죠. 자, 연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학생의 세 번째 그림에서의 말이 성찰적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의 입장을 좀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말하기에서 청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청자를 고려하고 살폈는지를 점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해되죠? 자, 이상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단원의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